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전 강의에 이어서 객체의 프로퍼티 열거, 객체의 확장, 객체의 직렬화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에서 프로퍼티를 열거한다 요런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객체가 기본적으로 키와 밸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 값을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프로퍼티를 일렬로 쭉 나열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객체 내에 있는 프로퍼티, 키값을 혹은 이름값을 순회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로퍼티를 순회할 때는 우리가 객체의 특정 부분만 순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순회할 때 프로퍼티를 열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의 프로퍼티 전체를 순회해야 할 때도 있다. 자, let new object라는 이 새로운 식별자의 리터럴 방식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쪽에 키밸류 형태로 값을 하나 넣어 볼게요. x는 1, y는 2, z는 3 이렇게 해서 키밸류 형태의 구조를 그 쌍을 가진 세 쌍의 프로퍼티 그리고 밸류 값을 할당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객체의 프로퍼티를 열거한다 라고 했을 때 열거 가능한 자체 프로퍼티가 몇 개가 있죠 지금? x, y, z 3개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 y, z를 어떻게 추출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반복문 배울 때 forIn이라는 구문을 배웠었죠. 그래서 let 프로퍼티는 어디 안에서? 이 객체 안에서 뽑을 건데 이때 이 프로퍼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x, y, z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index.html 파일에 이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동을 시켜서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각각 x, y, z가 순차적으로 반복문을 돌면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의 의미가 뭐냐면 이 new object라는 객체 안에서 프로퍼티를 출력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 y, z의 이 프로퍼티 값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 루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을 배열에 지정해서 for of 루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루프문을 더 자주 사용한다 이런 건 없겠지만 보통 아무래도 객체나 배열 이런 참조 타입의 변수들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forIn도 그렇고 forof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forIn만 가지고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for 루프를 사용을 해서 이 키값을 활용해서 배열 내부에 뭐 객체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키값 혹은 대문자 표기법을 통해서 값을 참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 오브젝트 자, 키스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객체에 열거 가능한 자체 프로퍼티 이름을 배열로 반환하여 이후에 for 루프문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보통 이렇게 어떤 값에서 키값만 추출해서 새로운 배열로 만들면 배열에서 인덱스 번호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뭐 프로퍼티 이름을 배열로 이렇게 for of 구문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그 키값이 어떤 특정한 값인 것만 일치할 경우에 객체에
그 값을 줘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4번 객체 확장 개념과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램에서 객체의 프로퍼티를 다른 객체에 복사하는 이 작업은 흔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얕은 복사, 깊은 복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부분이 뭐 객체나 배열에서 이런 복사의 개념이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 유저에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닉네임이라는 키값에 제가 굿인이라는 스트링 값을 할당을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인포메이션이라는 또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때 잡은 프로그래머 그리고 이메일은 goodin@gmail.com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던 이 오브젝트 키스 이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for of 루프문을 같이 연동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key of 그러니까 뒤쪽에는 배열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키스라는 메서드에 자, 인포메이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잡과 이메일이 지금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저에 대문자 표기법으로 이 키값을 넣어주고 이 값은 인포메이션에 키값을 할당해 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인포메이션에서 새로운 키값만 추출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으니까 이 배열 안에는 잡과 이메일이라는 스트링 문자열이 담긴 배열일 겁니다. 그 배열을 순환하니까 하나의 키가 잡, 다른 하나의 키는 이메일이 되겠죠. 그래서 유저의 잡이라는 키에는 인포메이션에 잡이라는 키가 가지고 있는 값이 할당이 되는 거고 유저의 이메일이라는 키에는 인포메이션에 이메일이라는 키의 값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콘솔 로그로 유저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떤 값이 조회가 되는지 로컬 환경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유저의 닉네임이라는 값만 할당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오브젝트 키스와 for all 품문을 거쳤을 때 어떤 값이 할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 와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출력했던 그 프로퍼티 값이 XYZ가 잘 출력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유저의 값이 이메일, 잡, 닉네임 이 세 개의 키밸류 쌍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초에 유저라는 객체의 닉네임만 할당을 했는데 지금 오브젝트 키스와 for of 루프문을 거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유저라는 객체에 잡과 이메일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객체의 확장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열거와 객체 확장이라는 개념은 조금 떼어내서 생각하기보다는 연관지어서 코드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VS 코드 가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돌아와서 콘솔 로그 유저에 출력된 값이 닉네임, 잡, 이메일 이 키밸류가 잘 들어간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간단한 예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빈번하지 않으므로 여러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복사 동작을 수행하는 유틸리티 함수를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브젝트 어사인 메서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오브젝트 어사인은 인자로 2개 이상의 객체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수정해서 반환할 대상 객체이고 두 번째 혹은 그 이후에 할당되는 인자는 소스 객체이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는 파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각 소스 객체에 열거 가능한 자체 프로퍼티를 대상 객체 첫 번째 인자에 복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사할 때 소스 객체를 인자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데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에 복사해서 반환할 대상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부터 소스 객체인데, 자, 첫 번째 소스 객체, 즉 두 번째 인자부터는 첫 번째 인자에 복사를 할 때 객체의 프로퍼티는 첫 번째 인자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같은 이름이 있다고 하면 프로퍼티 이름을 덮어 쓰고, 두 번째 소스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의 프로퍼티가 첫 번째 소스 객체에 있는 값이 만약에 또 동일한 값이 있다면 또 덮어 쓰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프로퍼티를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복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스 객체의 기본 값을 정의해 두고, 즉 원본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대상 객체, 즉 첫 번째 인자에 그런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사해서 쓰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즉 원본을 파괴하지 않고 사용하고 싶은 목적이 다분할 때 오브젝트 어사인 메서드를 활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와 같이 오브젝트 어사인을 생각 없이 사용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 어사인에 new 오브젝트라는 첫 번째 인자, 즉 반환할 대상 객체에 이 유저를 넣어버리면 이 new 오브젝트에 있는 값을 유저로 전부 다 덮어 써버립니다. 왜냐면 겹치는 값이 없기 때문에 new obj라는 객체가 최초로 할당받은 값이 유저라는 새로운 객체로 덮어 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테스트 코드로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new obj라는 객체는 지금 x1, y2, z3이라는 객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쵸? 여기서 이 코드를 거치고 나면 이때 이 new obj라는 이 값이 과연 같은지 이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코드를 작성해 본 김에 한번 로컬 화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new obj라는 객체는 x는 1, y는 2, z는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어사인을 거치고 난 후에는 이 new obj 값이 이렇게 새로운 객체가 덮어 써진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지금 변했죠?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목적이 없다면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원본 데이터가 파괴가 된 거죠. 예기치 못한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새 객체를 생성하고 기본값을 복사한 다음에 이 기본값을 new obj에 프로퍼티로 덮어 써야 우리가 기존에 복사하려는 의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에 우리가 반환할 객체를 빈 객체로 선언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카피2에 지금 이렇게 점점점 표기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카피1과 카피2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피2처럼 객체를 복사하고 덮어쓰는 동작을 다음과 같이 스프레드 연산자, 분해 연산자, 점점점 키워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스프레드 연산자, 분해 연산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배워볼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많이 쓰고 이 방법도 많이 쓰는데 이 방법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간편하니까요.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각각 출력을 해보면 카피1과 카피2가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놓고 보면은 값이 동일해요. 그러나 일치연산자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값이 false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객체의 키밸류 값이 같더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false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변수에 혹은 식별자의 어떤 데이터 타입을 할당할 때 그 데이터의 메모리가 할당되는 그 식별자가 고유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각각 복사된 값들은 다른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뜨는 겁니다. 즉 이렇게 값을 비교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부분은 메모리 주소가 같냐 틀리냐를 비교했을 때 그 값이 같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객체 직렬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직렬화는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객체 직렬화는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열은 나중에 다시 객체로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본 JSON stringify, JSON parse 이런 함수를 써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직렬화하고 다시 되돌리는 이런 메서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드를 한번 보시면 obj라는 객체에 x는 1, y가 또 새로운 객체가 할당되어 있고 z는 배열입니다. 이때 JSON 스트링 파일로 이제 obj를 넣으면 이 값이 그대로 문자열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parse를 통해서 이 함수를 거치면 다시 원래 이 오브젝트의 구조에 맞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JS 문법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값 전체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객체, 배열, 문자열, 유한한 숫자, 그리고 true, false, null 이런 것들은 모두 지원이 되지만 난과 무한수, 마이너스 무한수는 다 null로 직렬화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객체 직렬화 과정을 왜 거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JSON 방식으로 통신을 서버와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즉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JSON 객체 자체를 그냥 던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스트링 파일을 감싸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보내버리면 데이터 타입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문제를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필요한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JSON 스트링 파일이나 그리고 다시 서버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열로 던져버리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JSON 파스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가 이렇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데이터 바인딩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JSON 스트링 파일이나 파스를 좀 거치지 않고 그냥 날 것의 객체, JSON 객체를 그냥 서버 쪽으로 던지고 백엔드에서 제가 백엔드 작업을 할 때는 그대로 DTO 타입에 맞게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데이터 타입을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JSON 스트링 파일로 작업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이 날것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채용을 하는 거고요. JSON 스트링 파일이나 파스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주고받으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작업이 더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렬화 작업을 거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의 규약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코드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화 작업에 있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잘 해주신 블로그에서 어떤 모 개발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본 그 자료를 댓글로 링크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다음 컨텐츠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